안녕하세요, 송입니다. 제가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고객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이 제품 어느 단계에서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시어머니나 엄마한테 선물을 하면은 야 이거 어느 단계에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순서에 맞게끔 화장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화장품 제값을 하기 위해서예요. 비싼 돈을 주고 화장품을 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한다고 생각하시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입는 원칙과 같아요. 그리고 이불을 덮는 원칙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불을 덮을 때 두꺼운 이불을 덮고 그 다음에 실크 재질의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좋은 걸 그 다음에 딱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크의 촉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얇고 보드랍고 한 걸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두꺼운 이불을 덮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토너를 쓰고 이런 앰플을 쓰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런 크림을 쓰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런 순서인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얇은 것에서 두꺼운 아우터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점도가 낮다라는 거는 물처럼 흐른다는 거. 점도가 높다는 거는 약간 꾸덕꾸덕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화장품은 점도를 올리기 위해서 점증제라는 걸 쓰잖아요. 점증제의 역할이 수분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가 낮고 말캉말캉한 거는 수분을 넣어주는 역할. 점도를 높인 것 같은 경우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 점도가 낮은 것에서 점도가 두꺼운 것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토너도 보면 옛날에 콧물 제형이라고 했어요. 꾸덕꾸덕한 콧물 제형에 스킨 제형이 있고 주위에 쓰는 앰플이 굉장히 가벼운 거라고 하면 앞에 콧물 제형이 이렇게 점도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킨을 바르는 이유 자체가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좋은 영양분을 쫙 빨아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킨의 점도가 낮아서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타입, 이런 흐르는 타입으로 이렇게 내 얼굴을 촉촉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앰플, 에센스, 세럼 이 단계를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디미 앰플이 점도가 한 이 정도 타입이에요. 약간 점도가 있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쓰는 타입은 앰플이 이런 타입.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점도가 낮은 타입을 썼는데 제가 요거를 갖다 주니까 어떤 거를 먼저 써야 되니? 라고 여쭤보신 거죠. 점도가 낮은 타입의 앰플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도가 있는 타입의 앰플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제품이니까 앰플이나 에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 꼭 써주세요. 좋은 성분은 첫 단계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토너처럼 이렇게 점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피부 첫 단계에 발라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말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굉장히 꾸덕하든지 점도가 높다든지 이런데 첫 단계에 바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효과는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워딩이긴 해요. 좋은 성분이구나 라는 거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좋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점도가 높거나 하면은 앰플 단계에서 써주시지 토너 단계에서 써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 크림 바르고 영양 크림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말캉말캉한 수분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 크림처럼 약간 꾸덕한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타입을 먼저 써줘야 되겠어요? 하나만 쓰시면 좋겠지만 점도가 낮은 타입은 수분을 보충해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타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흡수를 어느 정도 다 시켜준 후에 이런 크림 타입을 쓰시는 게 좋다. 마지막 단계니까 뭐 영양 크림으로 수분 보호막을 더 해주는 게 좋다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오일이나 밤이나 바세린류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을 쓰시는 경우는 마지막 단계. 가장 오일리하고 수분 보호막 역할에 충실한 게 바로 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밤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겨울이나 이럴 때는 밤 제품, 그다음에 바세린류 이런 거를 발라주신다고 하면은 크림 단계를 약간 스킵하기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과하지 않게 발라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투명한 것에서
불투명한 것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불투명한 거는 유화 타입이라고 해요. 유화 타입이라는 게 물과 오일처럼 용해되지 않는 두 액체가 서로 섞여가지고 우윳빛으로 백탁화된 것을 말하는데 수분 보호막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투명한 타입을 우리는 이제 가용화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투명한 거를 우리는 유화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불투명한 것은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수분 보호막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약간 투명한 걸 입고 불투명한 거를 입는 것처럼 화장품도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단계를 써주시지 마시고 한 종류를 여러 번 겹쳐서 쓰시면 보습에도 효과가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와 엄마를 위한 방송이었어요.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성분을 써도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순서에 따른 겁니다. 작지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화장품 순서 이번 기회에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